도장 찍어. 그 한마디가 서연의 손끝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오래 다른 도장 손잡이에 붉은 잉크가 천천히 번져갔고 종이 위에 선명한 테두리가 찍혀가는 동안 10년의 시간들이 마치 조용히 지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는 비가 길을 적셨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죠. 눈물은 없었습니다. 무너짐도 분노도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끝나고 또 다른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별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연은 사연을 재구성하여 직접 각색, 집필한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그곳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장 손잡이는 오래 사용한 듯 가장자리가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그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에 잉크패드의 차가운 촉감이 묻어나며 번들거리는 붉은색이 살짝 감돌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이 위로 도장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잘 찍으셨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종이가 얇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잉크는 표면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퍼지는 결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실처럼 가는 비가 천천히 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고인 물 위로 차량 불빛이 스치며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어깨는 크게 들썩이지 않았지만 호흡은 더 느리고 깊어졌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가로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명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직원이 다른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볼펜을 받아들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연이라는 두 글자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는 한 장이었지만 그 위에는 지난 세월의 시간이 그대로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아래로 길게 머물렀습니다. 종이 속으로 잉크가 퍼지는 모양이 마치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도보다는 확인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혼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며칠 후에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누군가 등을 떠밀어 준 것도 손을 잡아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이었습니다. 손을 떼자 도장의 테두리가 선명했습니다. 그 선명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할 일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법원 가기, 서류 제출하기, 도장 찍기, 마지막 줄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들었을 때 비는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이날은 무너짐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울 시간이 시작된 날이라는 걸 그녀는 말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감이 조용히 가슴에서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 끈을 어깨에 메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이 손으로 또 다른 문을 열게 될 거라는 확신 같은 것이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법원 로비를 나서며 서연은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발걸음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서연은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카페는 큰 간판이 없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문틀에는 세월이 묻은 나무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손으로 닦아낸 자국이 희미하게 비쳐 있었고 바깥에서 창문을 들여다보면 안쪽 조명이 부드럽게 번져 보였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네. 우진이 가게 열쇠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앞치마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원두향이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 매출은 어땠어? 우진이 계산대 뒤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커피 머신을 닦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평일이니까. 각 갈린 원두의 고운 가루가 공기 중에 가볍게 흩어지며 아직 잠들지 않은 밤과 시작되는 아침 사이의 시간에 향을 남겼습니다. 빵은 작은 오븐에서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반죽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는 가게 구석까지 균일하게 퍼졌습니다. 서연은 하루의 시작을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컵받침의 위치를 정갈하게 맞추고 물컵은 같은 각도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사이 우진은 가게 한쪽에 놓인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키보드에 올려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놓인 장부도 그대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 위에 놓인 펜은 멈춰 있었습니다. 우진아, 월세 날짜 확인했어? 서연이 바닥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우진은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다음 주 화요일이지. 원두 주문도 해야 하고. 알았어. 나중에 할게. 반면 손님 이름을 기억하고 좋아하는 커피의 온도를 기억해두는 사람은 언제나 서연이었습니다. 잔을 들고 카운터에 서 있을 때 서연의 표정은 과하지 않지만 부드럽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방울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중년 남성 손님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뜨거운 걸로.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능숙하게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머신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이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 언제 출근해? 우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후 2시요. 왜? 그냥 물어본 거야. 가게 안은 조용했고 조용함 속에 오래된 정이 천천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 안에는 서연 혼자만의 노력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세일과 원두 대금이 적힌 달력은 계산대 옆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달력 모서리는 손에 자주 닿아 색이 조금 바래 있었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은 한눈에 봐도 반복되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오면서 오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 손님 발길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가게 앞 골목은 빗물이 천천히 흐르며 반짝였고 사람들은 우산 아래 어깨를 웅크린 채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은 하루에 몇 명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 수진이 우산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물기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어서 와. 늦지 않았어? 서연이 행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앞치마를 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버스가 조금 늦어서요. 괜찮아. 오늘 손님 별로 없었어. 서연은 그런 날에도 가게를 똑같은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천으로 닫고 필터 홀더에 미세한 커피 찌꺼기를 작은 브러쉬로 털어내며 손동작을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반복했습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 서연의 손에서 행주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행주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 그럼 난 원두 정리할게. 우진은 카운터 한쪽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가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무엇 때문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진아, 오늘 매출 확인 좀 해줄래? 서연이 원두 포대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나중에. 지금 시간 있잖아. 금방 할게. 낡은 의자의 나사는 가끔 헐거워졌습니다. 그럴 때면 서연은 무릎을 살짝 굽히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를 천천히 조였습니다. 의자가 삐걱이지 않도록 손끝 힘을 세밀하게 조절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진이 커피 머신 앞에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작업을 멈추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버튼 먼저 누르고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 아, 이렇게요? 맞아. 잘했어. 바닥은 매일 닦아내도 얼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풀리지 않는 얼룩도 그 공간이 살아온 시간을 함께 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려 하기보다 덮어두고 정돈하는 쪽에 손길이 갔습니다. 수진아, 너는 참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우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아직 서툴러서 언니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바닥을 계속 닦았습니다. 행주가 바닥을 지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동작은 늘 일정했습니다. 원두를 담고 탬핑을 가볍게 누르고 머신을 작동할 때 흐르는 물줄기의 속도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은 없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는 조용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런 일 오래 하셨어요? 수진이 컵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아니야. 몇 년 됐나? 저도 이런 일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커피 만들고 좋아하는 일이면 금방 늘어. 우진은 그 시간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장부를 펼쳐두고도 계산은 진행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화면만 천천히 스크롤할 때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모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한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 그쳤네요. 수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빗줄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손님들 조금 올 것 같다. 작게 돌고 있는 선풍기 날개에서 훅 하고 가벼운 공기바람이 흐르고 그 바람에 메뉴판 모서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가게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는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조금씩 피곤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서류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잉크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습기로 살짝 눅눅했습니다. 서연은 손바닥으로 종이를 한번 눌러 정돈하듯 매만졌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가게는 문을 열기 전에 고요 속에 있었고 빛은 커튼 사이로 얇게 스며들어 테이블 위에 긴 직사각형의 은은한 가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드르르 떨리는 소리가 가게 안 전체에 느리게 번져갔습니다. 서연은 바로 화면을 보지 않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손을 멈춘 채 기다렸습니다. 화면에는 단체 채팅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낯익은 머그컵 2개가 작은 원룸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가게에서 사용하던 작은 화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우진의 팔과 수진의 어깨가 프레임에 절반쯤 들어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온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진이 입고 있던 체크 셔츠도 수진이 차고 있던 은색 팔찌도 모두 낯익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어 있었고 손끝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자 서연은 가만히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 원두 봉투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갈기 전의 원두는 매끄럽고 단단한 표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원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최근 몇 달 동안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진이 수진과 나누던 작은 농담들, 수진이 우진의 말에 웃을 때의 표정, 둘이 함께 있을 때 흐르던 미묘한 공기. 서연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고 곧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아주 가만히 서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짐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었고 그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이었나 보다. 서연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원두 봉투를 조심스럽게 봉했습니다. 클립으로 입구를 막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커피 머신의 전원도 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다. 서연이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가게 문에 오늘 휴무라는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글씨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또박또박 썼습니다. 밖으로 나서기 전 서연은 한 번 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서연은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발소리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동네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책장이 나무로 되어 있어 손끝이 책등을 스칠 때 부드러운 결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반납 도장을 하나씩 찍고 책의 테두리를 천으로 살짝 닦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중년 여성이 책을 반납하며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에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문지르는 그 동작이 마음의 결까지 정리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낮은 속삭임, 할머니의 느린 발걸음, 책장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작은 소리. 그 모든 것이 서연의 호흡과 맞물렸습니다. 누군가를 응대하거나 무언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간. 그 시간은 서연에게 오래 잃었던 균형을 조금씩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입가에 오래된 피로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한데 어디서 배웠던가요? 카페에서요. 작은 카페. 여성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보였던 날 서연이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당겨주고 담요를 건넸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서연은 그 장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에게는 하루의 일부였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여성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니었는데요. 아니에요. 그날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여성은 가방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와보세요. 명함에는 공방 운영 장명숙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공방이요? 네. 가죽 소품 만드는 작은 공방이에요. 혼자 하다 보니 가끔 심심해서요. 장명숙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고요. 서연은 명함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꼭 가볼게요. 그럼 저는 이만. 장명숙이 인사하며 돌아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참,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은 장명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방.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했습니다. 도서관 근무가 끝나고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명함 속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공방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서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낮에 도서관에서 뵌. 문이 열리며 장명숙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정말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공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바늘, 실, 가죽, 천, 작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배열에는 천천히 살아온 사람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장명숙이 주전자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작업대 근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혼자 이 모든 걸 하세요? 네.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대단해 보여요.
장명숙은 서연을 급히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말투도 속도도 서연의 호흡과 잘 맞았습니다. 손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장명숙이 작은 가죽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천의 결을 손등으로 느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조명이 서연의 손끝을 부드럽게 밝혔고 그 온기 속에서 서연은 아주 오래된 호흡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조용히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장명숙은 작업대에서 가죽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칼이 가죽을 가르는 소리가 작고 정확했습니다. 왔네요. 장명숙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뭐 도와드릴 일 있나요? 오늘은 간단한 키링부터 만들어 볼까요? 장명숙이 작은 가죽 조각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서 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장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배우고 싶어요. 그게 좋아요. 손으로 하는 일은 급하면 안 돼요. 바늘과 실, 가위와 송곳. 장명숙은 도구 하나하나의 쓰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먼저 가죽의 결을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장명숙이 가죽 한 장을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표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어때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방향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결이 있거든요. 결을 따라 자르면 더 예쁘게 나와요. 며칠간 반복하는 동안 서연의 동작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장명숙은 칭찬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업을 지켜보다가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을 건넸습니다. 이제 바느질을 해볼까요? 네. 서연은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처음에는 바늘기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몇 번 시도하니 익숙해졌습니다. 천천히 해요. 일정한 간격으로. 장명숙의 목소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바늘을 가죽에 조심스럽게 찔러 넣었습니다. 아파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작업대 위에 놓인 바늘과 실은 서연의 속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당기지 않고 빠르게 넘기지 않는 호흡. 손이 천일을 천천히 지나갈수록 서연의 마음도 천천히 풀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장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집중하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복은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시간 속에서 서연은 무너진 마음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장명숙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바늘을 내려놓으며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집중하면 시간이 빨라요. 서연은 정리를 도우며 물었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언제든 와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했거든요. 공방 한켠 게시판에 지역 플리마켓 모집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글을 오래 바라보지도 않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마음 안으로 한번 천천히 들여보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저런 곳에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력이 늘면 얼마든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당신은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세 글자를 정확한 힘으로 써내려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는 중이었습니다. 도서관 근무가 끝난 뒤 서연은 버스를 타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도시 불빛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은 서연의 얼굴을 비추고 다시 창밖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길은 바뀌지 않았지만 서연은 다른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시간들, 기억되지 않아도 온전히 남아있었던 친절, 작은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시간을 이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서연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만들어 볼까?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카드 지갑, 그리고 손바닥만 한 키링. 서연은 가죽을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 두께와 탄성을 먼저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 완성된 키링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빨리 늘었어요. 처음보다 훨씬 깔끔해졌어요. 칼을 쥘 때 손목에 힘을 주지 않고 가죽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결을 따라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실수한 바느질 자국을 발견하면 서연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실을 풀고 다시 같은 자리를 한 땀씩 꿰맸습니다. 지역 마켓 첫날, 초겨울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천막이 펄럭일 때 나는 소리가 작게 귀 옆을 스쳤습니다. 서연의 테이블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색의 가죽 소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젊은 여성이 카드 지갑을 들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5,000원이에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손으로 만든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멈춰서는 눈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서연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한 문장만 조용히 건넸습니다.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래 사용해 바랜 수첩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요. 혹시 새 옷을 입혀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수첩을 손으로 받기 전 손바닥의 온도를 먼저 가라앉혔습니다. 가죽 표면을 천천히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모서리마다 지나간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수첩을 다시 건넸습니다. 원래의 모양을 해치지 않고 시간을 더씹힌 형태였습니다. 손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수첩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감사의 말보다 더 깊었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말수가 적지만 손끝이 따뜻한 공방.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문장이었습니다. 동네 카페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산대 옆에 둘 수 있는 작은 소품을 함께 만들어 보지 않겠냐고. 정말요?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서연이 장명숙에게 물었습니다. 장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네, 열심히 할게요. 서연은 제품 샘플을 만들기 위해 밤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피곤이 쌓였지만 손목의 호흡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서연의 작업대 위에는 조용한 생기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엔 도서관, 오후엔 공방, 밤엔 샘플 제작. 몸은 꽤 바빴지만 그 바쁨은 서연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피로가 밤잠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가계부의 붉은 줄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게 남겨두었던 빛 한 칸이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드디어 다 갚았네요. 서연이 통장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지우는 순간은 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아주 조용히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가 거기서 잠시 머무는 느낌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장명숙이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한편 우진의 가게는 불안정했습니다. 메뉴를 변경했지만 손님 반응은 엇갈렸고 리뷰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수진과의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굳이 찾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서연이 가죽에 바늘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장명숙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연이 손끝으로 쌓고 있는 시간과 그들이 급히 붙잡으려던 시간은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몇 해가 흘렸습니다. 공방에는 새로 들어온 견습생 2명이 작업대를 나란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바늘을 잡는 손목 힘을 아직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거 왜 자꾸 삐뚤어져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견습생이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서 자신의 속도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천천히 해봐. 급하면 더 틀어져.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실을 한번 당기고 다시 놓는 동작을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견습생들은 말없이 그 박자를 따라갔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이 먼저라는 것을 서연은 몸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첫 월급으로 어머니 선물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작업대 옆 의자를 손으로 천천히 끌어 직원을 앉히고 도면을 한번 그려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걸 만들고 싶어요? 작은 지갑이요. 엄마가 늘 낡은 걸 쓰세요. 종이 위에 선이 천천히 그어졌습니다.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형태 그대로 그려나갔습니다. 완성품은 아주 단정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표정은 고맙다라는 말보다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동네 축제날 공방 앞 작은 테이블에 무료수선 안내가 놓였습니다. 해진 가방, 끊어진 손목끈, 오래된 카드 지갑. 사람들은 하나씩 들고 와 천천히 줄을 섰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낡은 핸드백을 내밀었습니다. 가죽이 여러 곳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해드릴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서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연을 묻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저 천천히 고쳐주었습니다. 가죽이 다시 숨을 얻고 실이 자리를 찾는 동안 사람들은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따뜻함이 모여드는 형태였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우진이 공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 안에서는 견습생이 재봉기 소리에 맞춰 박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후드를 정리하며 손목을 가볍게 털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문 손잡이 근처까지 갔다가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공방 안의 공기는 그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발소리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작업일지를 적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씨는 조용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잘 지켜냈다. 문장을 덮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명숙이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도 잘하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해낸 거예요. 문을 닫기 전 서연은 견습생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손은 가볍고 힘을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견습생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는 노을이 번져 붉은 빛이 길게 흘렀습니다. 내일도 와요. 네, 언니. 공방의 불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따뜻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샌드위치 몇 개를 샀습니다. 도서관 쉼터 벤치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누가 가져가든 누가 그냥 지나가든 그건 상자의 역할이었지 자신의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은 돌아온다.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누군가의 손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서연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결국 새로운 인생을 엮어냈습니다. 무너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이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서연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친절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천천히 쌓아 올린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서연이 공방에서 건넨 그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의 손끝에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따라 걸어본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숨 하나 쉬어가는 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야기 속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